쇼미더 지식 시간입니다. 상쾌, 명쾌, 유쾌, 흔쾌, 통쾌한 보고 방법. 오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저도 보고에 대해서 너무 고민이 많습니다. 오늘 이분을 통해서 다양한 사례와 이론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가인지 컨설팅 그룹의 정성윤 컨설턴트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가인지 컨설팅 그룹의 정성윤 컨설턴트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정성현 연구원님이 이제 현장에서 다양한 보고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오늘 특별히 보고에 대한 주제예요. 일 잘러는 이렇게 하면 보고를 잘한다 뭐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 시간이 끝났을 때 반드시 이거 하나만큼은 얻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이거 하나만 얻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은 오늘 강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짜 일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꼭 그 내용을 오늘 강의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성과를 제대로 내는 보고 네, 방법 맞습니다. 너무너무 기대되고 네. 가짜 일 좀 없애주세요. 네. 오늘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가인지 경영자 또 직장인 여러분, 오늘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일잘러의 구두 보고 노하우 7가지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내 일을 절반으로 줄여줄 여기에 또 방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랑 같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겪어 보셨을 겁니다. 왼쪽에 있는 이미지처럼 리더분께 보고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쭉 하는데 리더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죠? 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So what? 이라고 하는 상황인 거죠. 또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리더분이 뭔가 잘 듣지 않는 듯한 표정 그리고 뭔가 답답해하는 표정을 짓는 상황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의 그 일터에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을 뒤로 하고 이제 자리로 돌아오면 이런 상황이 또 이어지게 되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보고서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 건데 또 보고서를 써야 되는 겁니다. 보고를 위한 보고가 반복되고 결국에 가짜 일이 쌓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아마 많이 겪으실 겁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결국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를 저희의 상황으로 좀 바꿔보자면 말 한마디로 내 일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나눌 7가지의 노하우를 토대로 여러분이 일을 함에 있어서 가짜 일이 없어지고 생산성이 더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7가지를 먼저 다 한번 살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노하우 7가지를 결론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얻고자 하는 것을 정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ORPC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어떤 약자인지는 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리더의 유형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리더와 대화를 시작할 때는 안심화법으로 시작하는 것, 묻는 것에 답하는 것, 그리고 피드백을 미러링하는 것, 마지막으로 자주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 7가지를 보실 때 내가 이미 잘하고 있는 영역도 있으실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것, 잘하고 있지 못한 것을 파악해 보시는 것, 첫 번째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1번부터 7번까지의 이야기를 하나의 사례로 쭉 이야기 흐름을 가져왔습니다. 그 내러티브 안에서 나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가정을 좀 해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네. 결론이 뭐예요? 정말 진짜 많지요. 우리 멤버들 잘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이 시간을 통해서 좀 가짜 일 없었으면 좋겠고 지금 보여주신 그 7가지 이거 되게 의미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얻고자 하는 것을 정하는 겁니다. 제가 상황을 가정한다고 했는데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번 달에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마케팅 액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면 목표 매출 달성하는 게 안 될 것으로 뻔히 보이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 그 상급자 리더에게 보고를 하러 갈 때 얻고자 하는 것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처음에는 바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담당자는 이런 식의 얻고자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팀장님한테 상황을 공유할 뿐만이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해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추가 비용 집행을 컨펌 받는 것. 이 얻고자 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보고를 하는 것과 그냥 가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보고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얻고자 하는 것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비용 집행의 컨펌을 받는 것인지 기한을 뒤로 좀 연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리소스를 요청하는 것인지 이런 얻고자 하는 것을 명확히 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네, 두 번째는 ORPC를 정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구글링 해도 나오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었습니다. 네, ORPC 한 글자씩을 땄고요. 이걸 합치면 주장과 근거입니다. 주장과 근거는 항상 붙어있는 그 파트너죠. 그리고 또 하나가 현상과 원인입니다. 현상과 원인도 같이 따라다니는 파트너입니다. 앞선 사례의 예시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실무자는 이 네 가지를 마음속에 품고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장입니다. 먼저 목표 매출 달성을 위해서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이 상급자하고 이야기하는 가장 첫 번째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주장만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죠? 라고 하는 것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걸 예로 들자면 지난달에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소규모로 진행해봤는데 로아스가 300% 달성이 됐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로아스는 그 광고비 집행 대비 매출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만 되더라도 훌륭합니다. 근데 조금 어렵다. 이 구두 보고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현상과 원인이 빠져서 그럴 수 있습니다. 현상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SNS 홍보를 통한 매출이 기대에 비해 부진했다라고 하는 현상. 근데 이 현상을 리더분도 아실 겁니다. 보통의 경우 알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원인이 되겠죠. 가장 그 시작점으로 왔을 때 이 현상을 뭐 까보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지라고 하는 원인이 담당자의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원인을 해칭하려면 이런 주장이 이런 식으로 개선해야 됩니다라는 주장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죠. 조금 정리를 하면 여러분 이 ORPC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근거 없는 보고 또는 문제만 말하는 보고를 하지 않게 됩니다. 아마 이런 경우 내가 주장은 하지만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거를 느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현상만 말하지 이거에 대한 솔루션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ORPC를 다 가지고 대화했을 때는 나 스스로도 이제 말할 수 있는 당위성이 더 생기고요. 리더가 물어보았을 때 그것에 대해 답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살펴봤을 때는 얻고자 하는 것도 정해야 되고 맞습니다. 이 ORPC를 정리하면서 가야 되는 게 사실 말씀해 주신 게 너무 공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자기 주장만 있어요. 나 그냥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그거에 대한 대안이나 근거나 어떤 원인 현상 파악 이런 거 전혀 없이 오니까 답답한 거죠. 맞습니다. 그럼 또 그때 와서 물어보면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많이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 네. 지금 제가 그걸 경험하거든요. 네. 이 두 가지 얻고자 하는 거랑 ORPC를 통해서 정리하는 거 너무 맞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사실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입니다. 모든 일에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80%가 이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조금 더 그것을 디벨롭하는 차원입니다. 네, 이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가 리더의 유형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ORPC까지 정리를 했다면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리더는 나한테 어떻게 그 질문이 돌아올까. 예시를 삼아 보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로아스에 대한 데이터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경쟁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리더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패턴이 아마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는 어떤 리더의 유형이냐면 항상 더 좋은 안이 있다. 조금 더 고민해보자. 생각해보자. 이런 리더 유형이고요.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산업의 트렌드라든지 다른 곳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대 비교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맨 처음 말씀드렸던 데이터는 데이터 드리븐의 방식의 사고를 하시는 리더분에게는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키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아직 리더분에게 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기 전에 리더의 유형을 미리 파악해두고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할수록 구두보고의 성공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리더한테 갔습니다. 리더한테 간 상황이고요. 이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가서 이야기를 꺼내고 무언가 이야기를 시작하실 겁니다. 근데 리더분의 속마음을 들어보면은 보통 이런 겁니다. 무슨 아젠다에 대한 이야기지? 그리고 내가 뭘 해주기를 바라는 거지?
뭐 이 이야기가 뭐 얼마나 걸리는 거지? 라는 생각을 리더분들은 자연스럽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리더분 앞에 가서 처음에 이야기를 꺼낼 때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안심화법인데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팀장님, 이번 달 목표 매출 달성권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20분 정도 시간 가능하실까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팀장님, 이번 달 목표 매출 달성권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20분 정도 시간 가능하실까요? 네, 이 말 안에는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 아젠다를 세팅했고요. 뭘 해주면 바라는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느 정도 소요될지도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야 리더분도 뭐 내가 잠시 후에 통화가 있을 건데 조금 이따가 다시 시간을 가집시다 라고 해주실 수도 있고요. 목표 매출 달성권이다 라고 하면은 저거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먼저 와줬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더 활발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 생각대로만 이야기하시기보다 팀장님, 나의 리더에게 이 안심화법으로 아젠다에 대해서 또 어떤 걸 원하는지 그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지를 먼저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대화를 시작하고 쭉 주장에 대해서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느 정도 수긍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리더분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인플루언서를 선정하는지가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실 예정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질문입니까? 네,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십시오. 제가 좋은 예와 나쁜 예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나쁜 예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대행사에서 인플루언서의 조건을 필터링해서 선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제가 다시 읊어보겠습니다. 대행사에서 인플루언서의 조건을 필터링해서 선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배드라고 이미 표기를 해놔서 더 이제 앵커링이 되셨을 수도 있겠지만 어떠세요? 굉장히 묘하죠. 답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거냐라는 리더의 그 질문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한 답변입니다. 왜 이런 배드가 나오느냐에는 또 실무자는 그런 이면이 있습니다. 아직 기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직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선에서 대행사 얘기를 그냥 끄집어서 답변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리더의 유형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럼 반대로 이제 좋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예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팀장님 맞습니다. 팔로워는 10만 명 이상이어야 하고 기존 컨텐츠의 톤 앤 매너가 우리 브랜드와 잘 맞는 인플루언서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좀 속이 내려가시죠? 네. 팔로워는 10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톤 앤 매너가 우리 브랜드와 잘 맞는 인플루언서여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충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5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묻는 것에 답을 하는 것입니다. 장소를 물어봤으면 장소로 답을 하는 것이고요. 기준을 물어봤으면 그 기준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게 기업의 현장에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보이실 겁니다. 만약에 나는 잘하고 있다? 그러면 내 팀원을 또 한번 살펴보십시오. 물어본 대로 바로 답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장소로 물어보면 장소로 답하면 맞습니다. 좋겠고 시간으로 물어보면 시간으로 좀 답했으면 좋겠고 맞습니다. 누구가 했냐고 물어보면 사람으로 좀 얘기했으면 네. 좋겠는데 아우 속 시원해. 아우 속 시원해. 이제 보니까 쭉 살펴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리더의 유형. 그러니까 우리 리더는 데이터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다른 트렌드를 중요하게 경쟁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또는 대안들을 많이 가지고 오는 걸 중요하냐. 리더 유형 파악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맞습니다. 이 관점에서도 이제 사실은 리더가 어떤 스타일의 리더인지도 중요한데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그 안심화법 가끔씩 그냥 찾아오는 신입사원들이 있어요. 저는 찾아온 것도 너무 좋은데 구체적으로 이 안심화법으로 얘기해주는 저희 멤버들은 이제 다 안심화법을 하는데 너무 편합니다. 그거 바로 적용해 보셔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있는 하나하나의 노하우들은 사실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바로 적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로 내 일을 줄여줄 수 있는 거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5번째까지 왔습니다. 이어서 6번째로 넘어가 볼 텐데요. 6번째는 피드백을 미러링 하는 겁니다. 리더분이 방금 전에 질문을 주셨고 그거에 대한 답변도 했습니다.
그리고 리더분이 이제 어떤 피드백을 주시는 겁니다. 인플루언서가 제품을 추천하는 텍스트를 작성할 때 진성 고객이라는 게 어필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찐으로 추천한다는 느낌이 강해야 합니다. 리더분이 이런 조언과 피드백을 주신 거죠. 자, 다시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답변하실 것 같으세요? 네, 댓글로 올려주셔도 좋고요. 네, 뭐 되게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팀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넵. 네, 넵으로 하실 겁니다. 뭐 그게 아니면 조금 마땅치 않다? 뭐 그러면 좀 약간 뭐 미적지근한 대답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6번째, 피드백을 미러링 하는 게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입니다. 제가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제품을 추천하는 내용에 진성 고객 입장에서 찐으로 추천한다는 느낌이 잘 담길 수 있도록 인플루언서와 초기 커뮤니케이션에 신경 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네, 팀장님, 제품을 추천하는 내용에 진성 고객 입장에서 찐으로 추천한다는 느낌이 잘 담길 수 있도록 인플루언서와 초기 커뮤니케이션에 신경 쓰겠습니다. 어떠세요? 네. 아마 팀장님이 이걸 들으셨을 때랑 실무자분들이 이걸 들으셨을 때 다르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리더분들은 보통 내 말을 이해했네. 네. 내 말을 이해했네. 아, 그렇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거고요. 실무자분들 중에서는 아니 저거 앵무새도 아니고 똑같은 말을 하는 게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단순하지만 강력한 그 노하우인 게 저 말을 읊조리고 다시 내 말로 소화하는 거, 그 자체가 리더분하고 나하고의 공감대 형성이 되고요. 서로 같은 걸 이해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저걸 단순히 말을 따라한다라기보다는 리더분이 주신 조언과 피드백을 내가 이렇게 이해했고 이렇게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나의 언어로 한 번 더 미러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렇게만 바로 따라해 보셔도 팀장님 입장에서는 뭐가 달라졌네? 왜 이렇게 이전과 다르게 뭔가 더 하려고 하는 게 보이네? 이렇게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벌써 7번째입니다. 7번째는 자주 소통하는 겁니다. 이 이미지는 스노우볼 이펙트의 이미지인데요. 가장 윗단에서는 아주 작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굴려져서는 나중에는 이제 뭐 수습할 수 없는 사고가 돼버리는 거죠. 정말 일을 잘하시는 분들은요, 일이 커지기 전에 중간 보고를 합니다. 때로는 좀 작다고 여겨지더라도 확인이 필요하면은 리더에게 가서 공유를 합니다. 근데 우리의 현재 실제 일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더가 바빠 보여서, 이 일이 작은 것 같아서, 내지는 주간회의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있는데 오늘은 수요일인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쯤 가서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자체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정말 일을 잘하시는 분, 저도 지향하려고 하고 정말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커뮤니케이션 하고요. 중간 보고를 합니다. 더 정확히는 오버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오버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리더하고 나하고 싱크가 계속적으로 맞춰질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저희가 지금 7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하나 다 기억에 남으실까요? 첫 번째, 얻고자 하는 것을 정하셔야 하고요. ORPC라고 하는 내 주장의 근거에 논리들을 가져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리더가 어떤 유형이지? 라고 하는 패턴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해 가는 것. 그리고 네 번째부터는 그 앞에 섰을 때 처음에 안심화법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어본 것에 묻는 것에 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더가 조언과 피드백을 줬을 때는 그 말을 다시 한번 읊조리면서 나의 언어로 미러링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평상시 리더와 자주 소통하면서 이 커뮤니케이션의 궤를, 온라인을 계속 맞추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나의 메시지로 좀 정리를 한다면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은 고객 지향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은 고객 지향이다 라고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비즈니스도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것, 그게 가인지 경영에서 말씀드리고 지향하는 바죠. 커뮤니케이션의 본질도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그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려면 고객 지향, 상사일 수도 있고요, 리더일 수도 있고, 팀원일 수도 있고, 경영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들었을 때 이걸 명료하게 전달이 되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궁금해할 부분을 내가 답해줄 수 있는가? 사실 7가지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가시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하나의 메시지, 고객 지향. 아, 내가 지금 대화하는 저 상대가 궁금해할 것. 그리고 저 상대를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준비해 갈 것. 이 고객 지향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꼭 마음에 새기시고 구두 보고뿐만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어려움들 다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은 고객 지향이다.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놀려고 모인 것도 아니고 네. 이거 동아리도 아니고 네. 일하려고 모였는데 어떻게 하면 고객 지향적으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보다 더 고객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지 이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우리 댓글로 그래도 7가지 너무 좋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나 오늘 이거 하나만큼은 바로 실천해 보겠다. 물론 7개 다 지향점을 가지고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지향점으로 두고 오늘 이 강의가 끝나고 오늘 하루 회사 다시 일로 복귀했을 때 그때 나 7가지 중에 이거 몇 개는 반드시 오늘 해보겠다. 반드시 해보겠다. 하시는 거 댓글로 한 번씩 나눠주시면 숫자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에 질문이 몇 개 들어와 있어서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소통의 중요성 오늘 내용 기대됩니다. 이지은 회원님께서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가장 많이 듣는 말이라. 네, 얻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네, 소통의 중요성. 박수창 회원님, 숫자를 근거로 문제를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자는 자신의 느낌과 감각에 따라 의사결정이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아까 뭐 데이터 이야기도 했고 뭐 대안도 얘기했고 했지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야, 정말 어려운 문제를 말씀해 주셨네요. 그 숫자 그 리더분들이 결국에 데이터를 중시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본인의 직관과 감각, 경험을 중시하시는 리더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사실 리더분들을 설득해서 원래 원하는 제안으로 가져오기에 버거울 경우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적어도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어필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걸 리더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간다라고 했을 때 그 일에 대한 피드백을 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요. 그 피드백을 할 때 우리가 처음에 진입했을 시기에 데이터로서도 사실 이 부분을 봤었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데이터 드리븐으로 계속 일을 하려면 안 되었을 때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처음에 다시 잘 세팅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걸 피드백 때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리더분들의 그 직관과 경험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이건 뭐 저의 노하우일 수도 있겠지만 리더분의 근거와 노하우를 조금 더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 리더분은 어떠한 경험 때문에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셨을 거거든요. 근데 리더분도 그 근거와 원인을 그렇게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시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분한테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우려되긴 하는데 팀장님은 제가 못 보고 있는 부분을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뭔지를 제가 알면 조금 더 일의 실행에 추진력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리더분이 이야기해 주실 수도 있을 겁니다. 네. 박수찬 의원님이 질문하셨던 거에 대해서는 데이터의 중요성, 그러니까 숫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할 필요는 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계속 강조돼야 되고 피드백 때 그게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리더의 근거가 맞을 때도 있으니 그 리더의 근거와 직관, 느낌, 감각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확보가 됐는지 어떻게 확신했고 어떻게 이게 됐는지를 발견하고 그걸 뽑아내는 것도 지식이다. 맞습니다. 이 2가지 관점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람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진 그러니 않습니다. 2가지 관점 다 있다. 이렇게 네. 해서 2가지를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윤경 의원님 속이 확 내려갑니다. 이명철 의원님 리더는 좋겠다. 넵 해주신 분. 일이 커지기 전에 중간 보고 너무 중요합니다. 저희도 30% 피드백, 70% 피드백 이런 게 있거든요. 맞습니다. 유하나님이 소통 전문가이신가요? 아, 라고 해서 따봉을 감사합니다. 3개나 보내주셨습니다. 네, ORPC. 네. 유튜브 댓글 창도 보겠습니다. 패러다임 회원님, 와우. YY 회원님께서 연권님 화이팅! 이라고 키키키 해주시고. 도전한나님, 와우, 좋습니다. 보고 꿀팁.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를 안 들었어요. 진짜 이 말 많이 듣거든요, 실제로. 저도 저희 멤버들한테.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저 바쁘니까 빨리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미안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경영자와 직원분들께 자, 이 보고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격려와 조언 및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경영자 또 직장인 그 구성원 여러분, 오늘 저랑 같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가인지가 비즈니스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커뮤니케이션도 사랑입니다. 근데 꽤나 많은 현장에 가보면 이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시거든요. 근데 한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노하우들이 사실은 신뢰관계가 많이 형성이 돼 있으면 굉장히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깨져 있는 신뢰 관계, 그 관계의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붙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하우들을 익히시는 것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커뮤니케이션, 관계, 비즈니스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고 또 일터로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원합니다. 화이팅!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은 사랑이며 고객 지향이다. 여러분, 커뮤니케이션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더 조금씩 보완하면서 하나씩 적용하고, 지향점 아셨죠? 그 7가지 하나씩 적용해 보시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커뮤니케이션의 본질, 이 지식은 정말 꿀팁스럽고, 그리고 바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커뮤니케이션 고객 지향입니다. 그러니 오늘 적용해 볼 수 있는 7가지 중에 반드시 오늘 하루 하나 실천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쇼미더 지식은 매일 아침 8시 반에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쇼미더 지식은 사랑입니다.